치매의 9가지 초기 징후와 치매의 13가지 전형적인 증상.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잊어버린 일들이 사실 더 심각한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치매의 초기 징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는 현재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노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정말 옳은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치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중 가장 흔한 유형과 이 상태의 발전을 경고하는 초기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치매의 13가지 전형적인 증상과 인지능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들도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신 의학의 발전을 따라가며 치매 치료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알아보세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는 하나의 독립적인 질병이 아니라 기억력, 언어, 사고 능력, 행동 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증상들의 집합입니다. 이 상태는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음에 이르러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치매는 주로 노인에게 발생하지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이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알아야 할 4가지 치매 유형. 치매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중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 유형의 치매는 기억력 상실, 언어 문제 및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 변화와 같은 증상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혈관성 치매로 뇌의 순환 문제나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뇌가 손상되어 발생합니다. 루이체 치매는 인지 변화, 시각 환각 및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측두엽 치매는 성격, 행동 및 언어 이해 능력에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각 치매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의 9가지 초기 징후는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탐구할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단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기.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 치매의 초기 징후 중 하나는 의사소통 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환자는 망설이거나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일반적인 단어 잊어버림을 넘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의사소통에 방해가 됩니다. 환자는 유사한 단어로 대체하거나 친숙한 물건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징후는 처음에는 매우 미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조기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2. 감각의 변화. 시각, 청각 등 시각, 청각, 후각 및 미각과 같은 감각의 변화는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익숙한 얼굴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거리와 깊이를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청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에 무관심하거나 피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울증과 혼동될 수 있지만 다른 징후와 함께 나타난다면 초기 치매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대화나 상호작용을 피하려는 태도는 뇌 기능의 저하를 반영하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징후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예전에 좋아하던 일에 대한 동기상실. 조심해야 함. 동기상실은 치매의 또 다른 초기 징후입니다. 환자는 예전에 좋아하던 활동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열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즐기던 취미나 즐거운 일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동기상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거나 가족 행사에 참여하려는 욕구 상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며 우울증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4. 근육 약화는 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근육의 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치매, 특히 혈관성 치매와 루이체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근육 약화, 피로감 또는 섬세한 움직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추를 채우거나 식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문제는 인지 저하가 나타나기 전이나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의학적 검사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5.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기. 공간 감각을 잃는 것은 치매 초기 단계에서 흔한 징후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동네와 같은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간단한 지시를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특정 방을 찾거나 익숙한 환경에서 이동하는데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간 감각과 정신적 지도 생성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 방향 감각 상실은 불안과 좌절을 유발하고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수면 문제는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밤에 여러 번 깨어나거나 낮에 과도한 졸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질녘 증후군, 선다우닝이라고도 불리는 주기 혼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녁 시간에 불안감과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장애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간병인에게 부담을 줍니다. 적절한 수면 관리는 치매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7. 굽은 자세와 보행 어려움. 자세 변화는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며 특히 루이체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서 두드러집니다. 환자는 굽은 자세, 근육 경직 또는 운동 시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리를 질질 끌거나 작은 걸음걸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키고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꽤 미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전문가의 평가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간단한 일도 복잡해짐.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치매의 초기 징후 중 하나입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가정 내 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익숙한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환자는 단계의 순서를 혼동하거나 예전처럼 자동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실수나 좌절, 자립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9. 대화조차도 흥미를 잃음, 무관심 또는 무흥미, 애네도니아는 치매의 초기 징후 중 하나로 흔히 나타납니다. 환자는 즐거운 활동, 취미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동기 부족이나 열정 부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종종 우울증과 혼동될 수 있지만 치매에서는 깊은 슬픔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관심은 삶의 질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관심을 인식하고 다루는 것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치매의 13가지 고전적인 증상들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용하다고 느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 시간과 공간에 대한 완전한 방향 감각 상실. 방향 감각 상실은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환자는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날짜, 시간 또는 계절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나 익숙한 장소에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방향 감각 상실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불안, 혼란을 초래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티커, 일정표, 습관을 설정하는 등의 전략은 방향 감각 상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계획 수립 또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치매의 흔한 증상입니다. 환자는 계획을 따르거나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재정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행사 조직과 같은 복잡한 작업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론 능력과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감소하여 실수, 좌절감, 자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고 작업을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물건을 부적절한 장소에 두기. 물건을 부적절한 곳에 두는 것은 치매의 흔한 증상입니다. 환자는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고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열쇠를 두거나 쓰레기통에 옷을 넣거나 서랍에 음식을 넣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행동은 혼란을 일으키고 짜증을 유발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직 전략을 구축하며 대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물건에 대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는 치매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환자는 갑작스럽게 평온에서 짜증이나 우울감으로 기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 예를 들어 성적 통제 상실이나 공격적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사회적으로 철수하는 행동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간병인에게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으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병의 증상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행동관리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배뇨 또는 배변의 자율성 상실. 배뇨 또는 배변의 자율성 상실은 진행된 단계의 치매 증상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화장실에 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뇨 및 배변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수치심, 위생 문제, 간병인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알림, 쉽게 벗을 수 있는 옷, 배뇨 자율성 상실을 지원하는 제품 사용 등의 방법이 이 민감한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환각. 환각은 치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특히 루이체 치매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환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각적 환각,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를 보는 것이 가장 흔하며 매우 생동감 있고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각적 환각, 예를 들어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각의 현실을 대면하지 않고 환자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 전략과 약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단기 기억 문제. 단기 기억 문제는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환자는 최근의 대화, 사건 또는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이미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장기 기억은 초기 단계에서는 여전히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각은 혼란을 일으키고 좌절감을 주며 타인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서면 알림, 사진 및 삶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은 치매에서 흔한 증상입니다. 환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를 잃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하거나 이전에 좋아했던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지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낙인과 이해 부족도 고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철수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합한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그룹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행동은 치매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제력을 잃고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인 유혹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적인 행동, 특히 개인위생관리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치심을 유발하고 간병인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의 증상이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 전략, 차분한 의사소통 및 환경 조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 질문 반복. 질문 반복은 치매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환자는 짧은 시간 내에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며 이미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 기억 문제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은 간병인에게 피로감과 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차분함을 가지고 반응하며 간단하고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또는 이미지 알림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11. 대화 추적 어려움. 대화 추적 어려움은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환자는 특히 그룹이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놓치거나 단어를 찾기 어렵거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해, 좌절, 사회적 철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며 환자가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산만함과 소음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 시간인식 상실. 시간인식 상실은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환자는 현재의 날짜, 달 또는 연도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나 약속과 같은 중요한 날짜를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왜곡될 수 있으며 환자는 최근의 사건이 오래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방향 상실은 일상적인 습관을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달력, 시계 사용 및 구조화된 습관을 설정하는 것이 시간 인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3. 의사결정 어려움. 의사결정 어려움은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환자는 선택을 평가하거나 장단점을 고려하거나 결론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옷을 고르거나 음식을 고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재정적 또는 의료적 결정과 같은 더 복잡한 결정은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망설임, 불안,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제한된 선택지를 제시하고 환자가 결정을 내릴 시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상태가 있으며 그중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뇌의 비정상적인 단백질 축적이 일어나면서 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혈관에 의한 기억상실은 뇌의 순환 문제,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 결과입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루이소체 치매가 있으며 이는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축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전두엽 측두엽 치매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고령, 가족력, 심혈관 질환,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 등이 있습니다. 기억상실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당뇨병 관리. 당뇨병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기억상실 예방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높은 혈당 수치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및 필요한 경우 약물 복용을 통해 혈당 수치를 권장 범위 내로 유지하면 기억상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인지 저하의 또 다른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금연. 금연은 기억상실 예방을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흡연은 특히 혈관에 의한 기억상실을 포함한 인지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의 흐름을 감소시킵니다. 나이가 많아도 금연은 뇌 건강에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니코틴 대체요법과 행동치료와 같은 자원을 활용하면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는 기억상실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그리고 이완 활동과 같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취미를 즐기며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 건강을 돌보는 것도 신체 건강만큼 인지 저하 예방에 중요합니다. 4. 뇌 도전 활동. 자주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인지 건강을 촉진하고 기억 상실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퍼즐, 단어 게임,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와 같은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뇌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지적 토론을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뇌의 가소성을 자극하여 뇌를 활성화하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활동을 선택하고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5. 신체 활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기억상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체 활동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성장인자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매주 적어도 150분의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 수영 또는 춤추기가 해당됩니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도 유익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6. 사회적 관계 유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억상실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회적 참여는 뇌를 자극하고 감정 건강을 촉진하며 고립감을 줄여 인지 저하의 위험 요소를 예방합니다. 독서 모임, 미술 수업, 자원봉사와 같은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감정적 지원을 해주며 인지 능력을 자극하여 뇌 건강을 장기적으로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7. 수면 개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기억상실 예방을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기억을 강화하고 뇌의 독소를 제거하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설정하고 고정된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고 잠자기 전 화면 사용을 피하고 이완 기법을 실천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회복적인 수면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8. 체중 감량. 필요하다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기억상실 예방을 위한 전략입니다.
비만은 인지 저하와 기억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중년기에 발생할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과체중은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뇌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적용하고 과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변화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9. 인지 예비력 구축. 인지 예비력을 개발하는 것은 기억 상실을 예방하는 접근법입니다. 인지 예비력은 뇌가 손상이나 질병에 대처하면서도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교육, 복잡한 업무, 평생 동안 뇌를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 예비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 예비력이 많을수록 뇌는 도전적인 상황에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 도전적인 취미 활동, 지적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10. 식단 개선. 식단을 개선하는 것은 기억 상실 예방을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뇌 기능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인지 저하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정제된 설탕, 포화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와 호두와 같은 음식,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베리류와 녹색 채소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뇌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11.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은 기억 상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의한 기억 상실과 인지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상실 치료에 대한 최신 연구. 기억상실 치료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약은 없지만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지 및 행동 증상을 조절하는 더 효과적인 약물이 연구되고 있으며 약물 치료 외에도 인지 자극, 직업 치료, 그리고 적응적인 사회 활동과 같은 비약물 치료가 유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체 지표와 영상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여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 진전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 치료와 유전자 치료와 같은 창의적인 방법을 통한 질병 변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뇌를 위한 더 나은 미래. 기억 상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태입니다. 기억 상실의 조기 징후, 전형적인 증상 및 원인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치료약은 없지만 위험 요소 관리, 인지 자극,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와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하면 질병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치료의 발전은 기억 상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평생 동안 뇌 건강을 돌보는 것은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위한 귀중한 투자입니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재정적 행운,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